안녕하세요. 우리 전기 설비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여기 그냥 제가 놔뒀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우리 부하 설비 용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요 공식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해준다. 부하 밀도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죠? 단위 면적당, 그죠? 소요되는 소요 전력의 설비의 소요 전력의 일반적인 평균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됐고, 백사호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이거 해서 이걸 가지고서 한전에 우리 이거 계산했으니까 전기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설비는 요 얘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했을 때 설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필요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다 갖추었다. 다 갖추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수도꼭지 다 있어요. 수도꼭지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다 씁니까? 어느 거는 하루 종일 하나도 안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 시간에 따라서 쓴단 말이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는 다 그저 각각에다가 했는데 지금 이거 다 계산한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끌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돼. 갖췄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부하 설비 용량 계산을 했어요. 만큼 전기 끌어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남아 돈다는 거야. 남아 돈다. 이거 말로 하는 걸 제가 그냥 써준 겁니다. 남아 돈다.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과다 설비가 되는 겁니다. 물하고 똑같습니다. 물 수도꼭지대로 해서 다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이러면서 수용률 또는 수요율이라고도 합니다. 수요율. 그 다음에 부하율, 부등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다. 요렇게, 우리 기본서에 써 있죠? 그죠? 기본서에, 우리 어딥니까? 그죠? 우리 양가로 513쪽에 보면 양가로 2번에 그 밑에 써 있죠? 부하 설비 용량을 그대로 해서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된다? 남아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다 그러는 게, 요것도 요 말을 최대 어려우면은 요 사용이라고 쓰면 됩니다. 사용 전력을. 실제로 최대로 사용하는 건 얘는 설비에 대한 계산이고요. 그래서 그게 요 말입니다. 두 번째, 최대 수용 전력 또는 최대 사용 전력을 얘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한전에서 요걸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 이만큼 쓰니까 실제로 쓰니까 이거에 맞는 전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이, 근데 여기서도요, 최대 수용 전력이 여기다가 쓸게요. 요거에 대한 얘기. 최대 수용 전력. 요게 있으니까 그냥, 아니야. 우리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요쪽에다 쓸게요. 그냥. 이것도 그냥 제가 놔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다 그러는데, 최대 수용 전력은요, 사용 전력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을까? 요 그대로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부하 설비 용량.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요, 뭐를 해주냐면요, 수용률을 해줍니다. 수용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럼 또 수용률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용률이 뭐야? 수용률 뭐라 했어요? 사용률. 제가 얘기했지만 수요율이라고도 해요. 지금 여기도 했죠. 수요율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률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하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수용률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수용률이 뭐야? 사용률이 그러면 최대 사용 전력을 갖다가요 부하 설비 용량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에서 이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저 부하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하율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 수용 전력입니다. 평균 수용 전력은요, 자 요 그대로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자 얘를 뭐라 그랬어요? 부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하는 뭐야? 그죠? 우리 부하가 뭐 얘도 뭐 부하도 다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얼마 사용하는 게 얼만큼 부하가 걸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 분의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용 전력을 갖다가 부하율이 뭐예요? 그러면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맨 밑에 있는 부득률. 자, 부득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각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합. 자, 근데 얘는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또 얘기.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자, 요 앞에, 자, 요것도 부하 설비 용량도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부하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부하 밀도에다가, 자, 뭐를 해주면 된다고요? 연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은 얘가 요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고고요. 평균 수용 전력은 제가 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득률은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돼서 부득률은 변압기 이용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변압기 이용률이다 이렇게도 이게 부득률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 이 공식 있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좀 덜 나오지만 그냥 수치 줘갖고 계산하는 거. 자, 이런 문제도 여러 번 나왔고요. 이런 말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공식 외워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 513쪽에 보면은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수전 설비 용량 산출이죠. 수전 설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돼 있죠.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자, 그다음에 수용률은 부하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 자, 두 번째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부하율.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율이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부득률에서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각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떨 때 또 이게 수치를 주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자, 그래서 수치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아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핵심 지문 보면은요, 수용률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자, 뭡니까? 최대 수용 전력, 수용률이라는 거는 자, 얘에서 얘 그래서 자, 수용률은 보통 자, 이 수치는 외우는 건 아닙니다. 한 요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70% 또는 0.6에서 0.7 정도 자 이렇게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율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얘는 더 적죠. 그래서 0.25 자 이 수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돼 있다고 돼 있죠. 0.25에서 이 정도로 된다. 자, 그다음에 부득률은 자 그러니까 얘는 다 0보다 1보다 작은데 얘는 1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최대 수용 전력에 따라 자, 이거 부하 설비 요 설계 순서에서 최대 수용 전력 지금 얘 계산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에 따라서 자, 변압기 용량.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로 해서 자, 우리가 전기가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우리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얘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그다음에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이런 건물이나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압기를 갖다 다 계산을 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예비율까지 다 해서 이걸 다 계산해서 용량에 맞는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얘가 부하가 걸려서
나가버리고 이러잖아요. 망가지고. 그만큼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변압기가 용량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 더 큰 용량을 사용하는데 돈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정하는 거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 다음에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요 순서.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순서를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요거는 게 참고로 이제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다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전기 얼마 쓰는 거 계산했죠?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전력.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전하고 이제 저거 하는 겁니다. 한전 형님, 자, 우리 이만큼 필요하니까 전기 이만큼 필요하니까 전기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한전에서 계약 맺으면서 전기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제가 어떨 때는 기본소에도 놓았었어요. 그 수전 전압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받는 거. 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저압. 자, 우리 들어오는 게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는 게 1000V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입 방식, 배선 방식. 자, 이런 것들도 자, 그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수변전 설비 형식. 자, 얘는 그러니까 수변전 여기에 쓰는 기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보면 수변전 설비 기기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이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면서 기본서에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본서에 513쪽. 자,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강전 설비를 공부하면서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현재까지는 그 전에는 그 역률 그다음에 얘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술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압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 그러는데 트랜스포머 그래서요. 그냥 우리 TR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TR 그러면 이거 변압기구나.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압기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거기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고압이나 특별 고압이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죠? 여기 들어오는 걸 그걸 갖다가 자, 우리 그죠? 저압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변압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기억해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죠? 또 변압기를 갖다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몰라도 됩니다. 자, 기억, 니은. 자, 이런 것들. 이거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 514쪽에 보면은요. 그냥 이것도 그림을 제가 놓아놨습니다. 변압기의 원리도에서 자, 들어오는 쪽. 제가 왼쪽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뭐가 들어오는 쪽을 인을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1차 측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가는 1차 측. 자, 그 다음에 나가는 쪽을 우리 나가는 거 아웃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2차 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요. 자, 그러니까 저기 왼쪽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이 많이 감겨 있어요. 많이 감겨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코일이 조금 감겨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감겨 있으니까 뭘로 되는 거야? 저압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변압기에 대한 거 자, 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차단기. 차단기는 자, 우리 시험 문제도 좀 나왔고요. 차단기는 그래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됐고요. 자, 차단기 우리 영어로 서킷 브레이크라 그럽니다. 자, 그 차단기는 차단시키는 겁니다. 무슨 전류냐면 이상 전류. 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전기가 뭐 그냥 일반적인 전기 얘기하면 전류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기라는 놈이 자, 이렇게 다 뭐 100V, 200V 정해져 있지만은 꼭 그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220V가 들어오면 220V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놈은 이런 놈, 어떤 놈은 이런 놈. 그러니까 막 이거보다 엄청 그냥 높은 거, 어떤 건 엄청 낮은 거. 그러니까 베리벨 놈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이상 전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전류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사용을 하면 우리 뭡니까? 다 기기들이잖아요. 전기 사용하는 기기들이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죠? 잘못하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그죠? 우리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전류가 흘렀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상한 거, 이런 거 들어오면, 야, 안 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온 건 이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라는 겁니다. 차단기.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단기,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또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전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압이나 특별고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저압으로 만들으니까 들어오는 게 고압이나 특별고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맞는 기기들, 이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특별고압, 고압, 특별고압을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압. 그러니까 고압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압을 저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이니까 저압용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차단기가 있다는 거. 요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자, 지금도 이제 또 꽤 됐네요. 그래도 자, 우리 공부하면서 이건 알아야 됩니다. 고압용에서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영어로 AGMOV. 자, 얘가 뭐야? 고압용이에요. 자, ACB, AC, ABCB, ABCB. CB가 뭐예요? 서킷 브레이크예요. 자, 에어 블러스트, 서킷 브레이크. 또 우리가 어떨 때는 ABB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또는 ABCB. 얘는 GCB. 자, 얘는 MCB. 쟤는 OCB. 자, 얘가 VCB, OCB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GMOV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요게 뭐냐면 A가 뭐야? 에어잖아. 그러니까 공기 차단기입니다. 뭐라고요? 공기 차단기. 얘는 뭐야? 가스 차단기. 얘는 뭐야? 마그네트. 그러니까 자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차단기, 오일, 유입 차단기, 백혐, 뭐야? 진공 차단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필요한 거, 자, 선택해서.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VCB, 진공 차단기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어느 거 설치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차단기가, 자, 우리 변전실에 있는 겁니다. 고압, 특고압 들어오는 거 얘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압용은, 자, 우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벽에 붙어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게,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자, 우리, 지금은 이것만 있습니다. 이제 다. MCCB에서 얘는 몰드 케이스 서큐트 브레이크에서, 자, 우리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있는데 얘보다는 얘는 뭐야? ELCB에서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어설 리퀴즈 서킷 브레이크 했는데 얘는 둘 다 이상전류 다 차단을 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뭐까지요? 누설되는 거, 누전되는 거. 자, 누설전류라 그러죠.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이렇게 누설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느 한도가 높으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인체에 큰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흐르면은 그런 것도 차단해주는 역할까지. 자, 그래서 이상전류 차단, 자동 차단이나 누설 전류도 자동 차단을 해주는 게 얘가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선용 차단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죠, 얘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보면 누전 차단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가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분류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습니다. ACB라고 있습니다. 저는 얘가 기본소에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ACB 그래서 얘는 기중 차단기라고 그럽니다. 자, 얘가 어느 기본소에 보면 고압용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근데 틀려요. 자, 얘 뭐야? 저압용입니다. 그러니까 얘 특별한 거니까 얘는 외워요.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AB, 요걸 해서 ABB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얘가 뭐야? 공기 차단기예요. 얘는 공기 차단기예요. 또는 그냥 ABCB. 자, ACB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기중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 그래서 얘는 저압용이다라는 거. 자, 요거 신경 조금 더 쓰자고요. 아직까지 우리 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 요것도 그죠. 우리 전기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 자, 우리 차단기 있어요. 한번 기본소 보자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차단기 서킷 브레이크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중간에 회로 상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회로를 자동 차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요. 자, 공기 차단기 ABCB 또는 ABB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AGMOV. 자, 이렇게 저는 외웠고요. 자, 이제 저압용은 여기에는 지금 저압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라고 넣어준 겁니다. 저압용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강전 설비 배우지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쪽에 변전, 저희 수변전 설비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건데 비교하라고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보면 저압용 차단기에서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MCCB 또는 NFB라고도 합니다. 얘는 뭐야? No Fuse Break. 자, 그러니까 퓨즈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이 차단기가 이런 게요. 두꺼비집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야? 퓨즈가 돼 있었어요. 퓨즈에서 얘가 그 이상 전류가 그러면 얘가 퓨즈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다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발달을 해서 자동으로 되는 이런 거. 그래서 No Fuse Break라고 하고 그냥 또 Circuit Break라고도 한다. 자, B번에 보면은요, 누전 차단기 나와 있죠? ELCB.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과전류, 단락전류뿐만 아니라 누전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거. 자, 그래서 누설전류. 누전이 뭐야? 누설전류도, 자, 이런 것도 차단하는 거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차단기에 대한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자, 콘덴서, 자,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콘덴서 뭐 하는 거예요? 역률 개선, 역률. 그죠? 역률 뭡니까? 자, 우리 그죠?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방지하기,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콘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전력 퓨즈에서, 자, 파워 퓨즈. 자, 파워 퓨즈라고 해서, 자, 이거 퓨즈. 자, 이 같은, 자, 이쪽입니다. 자, 이거 자동 고압으로 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거 이외에 또 PF라고 해서 파워 퓨즈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퓨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퓨즈로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가동결함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끊어지면 다시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 퓨즈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얘는 만약에 이제 딱 턱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새 기기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스위치로 돼 있잖아요. 올리면 다시. 우리 집에서, 그죠? 이 누전 차단기 되어 있는데 어떤 전기를 과도하게 쓰면 얘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가서 두꺼비제라 그러죠? 우리 그냥 열고서 전기 올리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무슨 수리를 하고 이럴지 이거 전기 내리잖아요. 얘 내리잖아.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파워 퓨즈는 퓨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달로기라 그랬어요. 달로기도 얘도 이제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 얘도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DS라 그래요.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거기, 기억에 보면은, 기억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무부하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의 전로를 개폐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자, 무부하 상태에서 얘 회로를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있지만은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그 다음엔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배울 때 항상 이 달로기는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부하라는 건 뭐야? 우리 그냥 이 부하가 뭡니까? 부하. 지금 전기 이렇게 그저 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얘 연결하면 전기가 그저 쭉 흐르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 부하라 그럽니다. 그런 걸 전기가 흐르는 거, 이런 걸 부하 상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부하 상태라니까 자, 서킷 브레이크. 자, 그러니까 뭐야? 서킷 브레이크가 뭡니까? 자동 차단기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그죠? 자, 요렇게 돼서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서킷 브레이크에서 끊어준다라는 거죠, 얘가. 그죠?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데, 여기 서킷 브레이크 앞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DS에서, 자, 여기에서 전기 끊어지는데, 혹시 이거 다시 연결되면 전기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끊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서킷 브레이크 앞에서 회로를 분리시켜 주는 거. 수동으로요.
수동으로 한번 더 전기를 끕니다. 그럼 여기 전기 딱 나가면 이제 여기 우리가 그죠? 전기 안 들어오니까 자,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단록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지금 우리 기본수에 보면 전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면요. 니은에 변압기, 차단기 등의 고압, 고전압기기 1차 측에, 그죠? 얘 들어오는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들어오는 게 1차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설치해서, 자, 딱 끊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측에 설치해서 기기를 점검, 수리할 때 회로를 차단하는 데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 상태 회로 분리. 자, 이런 말을 자, 우리 그 기억에 써 놓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록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피레기. 지금 이렇게 읽고 가는 거예요. LA라 그럽니다. 근데 또 우리,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전기에서 보면 다 이렇게 영어를 써놨죠? 영어 자체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영어로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다 영어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국산말도 써놨어요. 자, 그래서, 자, LA가 뭐 미국의 LA가 아니라 라이팅 어레스트 이렇게 돼요. 라이팅 어레스트에서 피렉입니다. 피렉이 우리 또 모르는 사람 없죠? 뭐 우르륵 쾅쾅.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우르륵 쾅쾅 하면은, 그죠? 그거에서 보면은 그냥 건물에 그거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르륵 쾅쾅 하는데 우리 건물들 제대로 잘 있잖아요? 거기 피레기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과전류 아주 그냥 무지무지한 큰 전류들이잖아요. 전류 전압 이런 걸 갖다가 땅 속으로 방류, 신속하게 그것도요. 방류시키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 우리 그저 LA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낙뢰, 우르륵 쾅쾅 또는 혼촉 사고. 혼촉이니까 접촉. 전이 그저 우리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러면 혼촉. 만나면 안 닿는데 어떻게 다 만나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부딪힌 거. 그걸 혼촉사고 등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선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확 방류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피레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기용 7번에 보면은 변성기 있는데, 그거하고 8번 보면은요. 자, 여기는 그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만, 어디까지요? 자, LA까지 보고요. 요 두 개는 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용어로 해서 이렇게 나온 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 나온 거 있지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또 이런 건 계기들이 다 어디에? 여기 고압용에 설치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우리 어디? 심화 과정에서 조금 하자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핵심 지문 정리. 요것도 지문에서 요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그죠? 뭐라 그러니까 UPS라 그럽니다. 자, 우리 그죠? 자, 뭡니까? UPS가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죠. 자,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직장을 다녔었어요. 뭐 70년대, 80년대. 자,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다니던 때는 컴퓨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286, 386 이런 거죠. 이 컴퓨터를 썼는데 이 컴퓨터 앞에 이걸 갖다가 UPS를 이렇게 여기다 있어요. 계기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뭐냐? 자, 지금 해서 이런 거 설치해서 뭐냐? 갑자기 전기 나가고 이럴 때, 그죠? 이거 다 여기 있는 거, 그죠? 사용하는 거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지금도 뭐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항상 뭐 우리가 그저 세이브 해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얘가 무정전, 자, 우리 전원장치 UPS 그래갖고 컴퓨터와 주변 기기에 대한 전력 공급을 얘가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된 두 번째 교류 전력을 공급해 주고요. 자, 세 번째 요것도 전압이 끊어지거나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 얘가 여기 앞에서 컨트롤 해 주는 거.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UP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최근에 나왔던 거라 제가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게 우리 뭐냐 하면은 자, 수변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자,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자, 이거 이제 변전실에 자, 요렇게 자, 우리 설계 순서에는 요렇게 돼 있지만 이제 변전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전실, 지금 여기 나오는 변전실에 뭐가 있어요? 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변전실에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도 보면 위치라고 써 있네요. 자, 여기 위치 이런 게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이해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전기에서나 어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하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억해 보면은요. 가능한 한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배전이 편리한 장소에다가 자, 우리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전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파트에 보면은 그저 관리실이 뭐 저 구석에 있는데도 그게 근데 들어오는 데니까 뭐 그냥 어떻든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디 좋은 장소에 있단 말이죠. 어디에요? 부하의 중심. 자, 그다음에 니은도 읽어보면 되고요. 이것도 뭐 습기 먼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리을에 또 기기의 반출입이 용이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미음번도 읽어보면 되고요. 그죠? 자, 그냥 쭉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요, 변전실의 구조. 자, 이 구조 얘기하면은, 자, 우리 벽은 내화 구조로 한다. 내화가 뭡니까? 불에 견디는 겁니다. 자, 방화 구조는 뭐예요? 방화 구조는 불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전에 했지만, 자, 요것도, 자, 요 지문을 제가 547쪽, 자, 547쪽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다 볼 건데 547쪽에 다시 한번요. 자, 근데 지금 변전실은 무슨 구조를 하라고요? 내화 구조입니다. 자, 547쪽에 보면은요. 핵심 지문 정리 전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죠. 자, 1번에 보면 내화 구조. 내화 구조 뭐니까 불에 견디는 거잖아요. 내자가 견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내화 구조라고 그러고요. 방화 구조는 불이 번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 이게 방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무슨 구조? 방화 구조가 아니고 무슨 구조로 한다고요? 내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또 우리 시설 개론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일반적인 방화 구조는 별로 없고요. 다 대부분이 내화 구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도요. 출입문은 자, 우리 방화문. 방화문 하면서도요. 방화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방화문에 자, 우리 그죠? 갑종 방화문이 있고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것도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231쪽입니다. 제가 일부러 자, 벌써 오래됐으니까 자, 일부러 다시 한번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지만 자, 이런 방화문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꾸 봐야 됩니다. 231쪽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한 거. 자, 여기 핵심 지문 정리에 있죠. 자, 그래서 갑종 방화문에는 갑종 방화문이 있고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현관문이 무슨 방화문이에요? 일종 방화문이에요. 일종이랍니다. 갑종. 일종이 이런 거 아닙니다. 갑종, 을종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갑종이 뭐예요? 그럼 비차열, 차열. 열이 차단이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비차열 1시간. 그 다음에, 자, 뭡니까? 맨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차열 얼마야? 30분입니다. 얘가 갑종입니다. 열이, 그죠? 30분 동안 열이 차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차열, 차열되지 않는 거는 1시간이고요. 을종은 뭡니까? 비차열 30분입니다.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지금 자, 여기에, 자,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와고요. 자, 이 516쪽에 다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읽어보면 당연한 거고요. 자, 리을도 보면 천장 높이 옛날에 이거 외우라 그랬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3, 4, 5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지금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지금 뭐 배운 거예요? 이 수변전 설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설계 순서에 준해서 자, 이렇게 쭉 제가 책도 구성을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요 최근이라 그랬는데 꽤 됐네요. 여기 수치 보니까. 자, 건물의 수변전 설비 용량의 추정과 설비의 용량을 지금 추정이라 그랬잖아. 부하 설비 용량 추정. 자, 요 말. 자, 이런 말이 여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거리가 먼 거 보려면 자, 1번 수용률. 자, 알아야 됩니다. 수용률하면서도 여기 수용률하면은 최대 수용 연력은 부하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또는 수용률은 2분의 2. 다 이게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역률은 뭡니까? 역률은 전력이 손실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설비의 용량을 갖다가 이런 거 추정하는 데에는 2번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용어들 다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부하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득률. 그 다음에 부하설비 용량. 자, 그죠? 예, 부하설비 용량.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용어들, 그죠? 이렇게 부하설비 용량,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 자, 이런 용어들이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역률이 답이다. 이런 정도는 탁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해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예비 전원 설비가 나오는데, 자, 얘가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얘도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 기본서에는 있지만 여기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복잡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복잡하게 돼 있어서 책에는 제가 안 빼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은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다 그러면 예비전원 설비가 뭐예요? 갑자기 정전됐을 때 우리 그저 아파트에서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복도나 엘리베이터 이런 데는 전기 들어오잖아요. 전기 이렇게 그저 들어오. 갑자기 정전됐을 때 필요한 곳에는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 공급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 만드는 겁니다. 뭘로요? 축전지나 또는 자가 발전 이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또 다 건물이고 아파트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축전지 설비, 자가절 발전 설비 세 번째 축전지와 자가 발전 설비의 병용. 자, 그래서 여기 시간 이런 거 막 그때 외우라 그랬는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17쪽에 보면은요, 감시 제어 설비에서 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제어 설비에 대한 게 자, 5회 이 색깔 한번 나온 게 5회. 5회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죠? 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도, 자, 요거 전원 표시가, 자, 전원이 살아있는지의 여부, 백색이고요. 자, 우리가 운전이 적색입니다. 운전, 이게 무슨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적색이라는 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신호등하고 다릅니다. 신호등은 뭡니까? 빨간색이 들어오면 우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들어오면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그래서 녹색은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하고 반대 개념인데 이 뜻을 발면요. 그죠? 자, 이렇게 정지 표시에서 녹색, 운전. 자, 이렇게 되는 거. 색깔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그냥 요 정도 색깔 이런 거 한번 나온 거니까 요 정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4번에 보면은요, 배전 설비. 자, 지금 수변전 다 봤어요. 자,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수변전에서는 이제 차단기나 이런 거하고 저거, 그죠? 우리 뭡니까?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 자,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설비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잘 봤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는 것도 이제 지우고. 깨끗하게 주우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또 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배전 설비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자, 배전 이러는데, 자, 우리 보면은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간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요, 한 장 더 넘기네. 한 장 더 쭉 넘겨서 보면은, 저 어디 나옵니까? 한 장 525쪽에 보면은 분전반 분기회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이 용어를 자, 우리 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림 안 띄웠습니다. 자, 우리 배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전반이 우리 아파트 관리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집에 보내는 이게 전기선이 오잖아요.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간선이라 그래요. 간선, 영어로 메인 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전반에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전기 들어오는데 얘를 갖다가 분기회로라 그래요. 자, 요 용어도 이런 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선이 뭐예요? 배전반, 아파트 관리실에서 우리 집까지의 전기선을 뭐라 그런다? 간선이라 그러고요. 우리 집 안에서 각각의 또 분전반에서 우리 각각의 전등이나 이런 데로 오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분기회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분분이라고, 분전반에 있는 게 분기회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양가로 1번 간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의, 자, 배전 설비에서 간선의 설계 순서입니다. 간선, 그래서 우리 뭡니까? 메인 라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간선, 그래서 그냥, 자, 옛날에는 우리 그러니까 도로에서 보면 동부 간선도로, 서부 간선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간선, 그 동부 간선도로에서 동부의 그 옆에 이렇게 좀 간선, 가느다란 도로인가 보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가 아니라 뭐야? 동부의 메인 도로라는 겁니다. 서부의 메인 도로라는 거예요.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전기에서 간서 그러니까 메인선입니다. 메인선. 자, 그래서 메인 라인에 대한 건데, 자, 여기도, 자, 요거 보면은, 그죠? 요 설계 순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수변전 설비도 이 설계 순서 다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방배전이라고 외웠습니다. 부방배전. 그래서 부하 용량. 자, 우리 그 박스에 있죠? 부하 용량을 산출을 하고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쓰자. 전기 방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선 방식. 자, 그 다음에, 자, 배선 방식 있죠? 자, 전기 방식, 배선 방식, 배선 방법. 부방배. 자,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그냥,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도 외운 적이 있습니다. 부방배전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 기본서에는, 자, 요 말은 이렇게 됐지만 약간 또 다르게는 썼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 순서.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간선, 메인 라인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 이제 좀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그래서, 자, 우리 부하 용량을 산출한다. 이건 아까 여기서도 부하 설비 용량 산출하는 거죠? 여기 산출한 거 그대로 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순서는 이렇고 이제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전기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밑에 이제 박스 밑에 보면 얘 전기 방식이 쫙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 전기 방식. 자, 이것도 근데 우리 전기 설비 기초에서 배웠던 겁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전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단상하고 삼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얘입니다. 그래서 단상은 또 2선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3선식이 있고요. 삼상은 3선식이 있고 4선식.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또 보기가,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전기 이러면 이 그림 보면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이 선에 전기에 2개 들어오는 거야. 전기선.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2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래서 자, 이렇게 만나면은 얼마? 얘는 110이나 220V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110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22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단상 2선. 얘 어디에? 우리 단독주택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니까 단상. 자, 우리 또 얘기지만 단상은 뭡니까? 자, 이게 하나가 들어오는 게 단상이에요. 삼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그래 했죠? 자, 그래서, 자, 120도. 자, 이렇게 돼서, 자, 얘 들어오고, 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얘는 해서,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삼상이란 말이죠. 자, 이것.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여기서 좀, 자, 선이 3개인데, 2개는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얘 2개 오리지널이 들어오고요. 하나가 중성선이 들어옵니다. 중성선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좋게. 중성선은 우리가 뉴트럴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N이라고 표시했는데, 중성선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중성선은요, 좀 얘랑 만약에, 전기, 이렇게 합쳐지면은 약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 요렇게 되고, 얘 요렇게 되면은, 자, 110V가 들어오고요. 자, 얘는 요렇게 되면은 220이 들어옵니다. 오리지널끼리 만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게 단상 3선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자고요. 자,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은요. 자, 얘는 그냥 오리지널 선이 3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중성선 없이. 그러니까 얘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삼상은 단상에 비해서 루트 3만큼 효율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 오리지널끼리 해서 220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220 또 이렇게 해서 220 또는 380이 들어옵니다. 220 곱하기 루트 3이면 380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상 4선식은 선이 4개 들어오는데, 오리지널 선에다가 중성선이 하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 그래서, 자, 얘랑 중성선하고 만나면은, 자, 얘는 110이 아니라 220이 들어오는 거예요.
222.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돼서, 자, 여기 다시 해서,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길이는요. 자, 요거나, 또는 요렇게 그리죠? 이렇게 되면 얘는 380이 들어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380이 들어오면서도 얘가, 그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3상 4선식이 대규모에는 다 우리 아파트 뭐 이런 건물 이런 데는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3상 4선식이 들어와요. 우리 소규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여기가 제일 적은 거고 좀 큰 거고 좀 큰 거고 아주 큰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 쓰고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요. 자,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쪽에서도 안 나오지만 기사 시험에서는 요런 그림으로 해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그래서 전기 방식. 자, 그래서, 자, 우리 규변서 보면은 518쪽에 보면은요. 자,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220 쓴다 그랬어요. 380은 어디 있어요? 얘는 힘이 좋잖아요.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엘리베이터나 또는 우리 모터 돌리고 이러는 데는 얘를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 백열전등이고 이런 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얘를 쓰고요. 자, 우리 아파트에서. 자,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해 보면 3상 4선식 해서 동일 용량인 경우 배선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배선 방식이다. 대규모 건물이나 공장 이런데 자, 얘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보니까 시간이 이번에 좀 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519쪽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